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을 좀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청에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재판에서 좀 언급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수감자 개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교도 행정하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다. 허위 사실을 급조한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자 이제 이 대표가 CCTV와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다 나온다.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거를 이제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검찰을 상대로 이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화영 부지사 조사에 동행했던 교도관 또 출정 기록 전수조사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허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손혁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게 6월에 재판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래서 종결했는데요. 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제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다. 예. 옛날에 청담동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윤도현 노래 부르고 김의겸이 폭로한 게 있죠. 이게 가짜입니다. 똑같은 이게 가짜 술자리 의혹이에요. 이게 언제 폭로됐냐면 이화영 후보가 작년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그때는 황당무계하다고 아무도 조그만 기사는 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크게 이슈를 안 시켰어요. 처음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일날 했거든요. 4월 4일날. 예. 근데 그때도 이슈를 안 시켰어요. 왜? 이슈 시키면 총선에 불리하니까. 근데 4월 10일 총선 딱 끝나니까 갑자기 들고 나온 거죠.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근데 저는 30년 변호사 하면서 검찰 쪽에 술 준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고요. 저 다른 변호사 물어봐도 전부 이런 경우 처음 들어봤대. 검찰에 누가 있느냐?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참여 계장이 2분 있고 여직원이 있고 교도관이 한 4-5명 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술을 발휘해가 술판을 벌이면 교도소 갈 때 이게 술 냄새가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고 지금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서 설주환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 전부 금시초문이래. 변호사가 없이 조사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걸 제가 되묻고 싶어요. 네, 아니 장 기자님, 네. 이게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변호사들이 몰랐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도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술판이 있었다고 만에 하나 가정을 했을 때 네. 있었다고 해도 회유했다고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조금 이제 길고 복잡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화영 재판이 상당히 세게 작년부터 폭풍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출발은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재판 과정에서 정신 차려 이 발언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 같은 부부가 재판정에서 남편을 향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네. 굉장히 길고 복잡하니까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김상태 회장과 뭐 방용철 등과 협력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문제적 상황으로 만들고 본인들은 뭐 나가자 뭐 이런 모의를 했다는 거고 그 정황에 실제로 뭐 술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뭐 등등등등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을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비망록을 통해서 이런 등등의 사실이 밝혀지는 가운데 이제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변호사들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가짜 술자리 의혹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당시에 동행했던 교도관이 있어요. 이 교도관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김광민 변호사에 따르면 그 양심 고백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 교도관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이제 그 죄수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속칭 얘기하면 뭐 이화영, 방용철, 그다음에 김성태 이 등등을 데리고 온 누구의 교도관인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교도관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문제가 커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검이 나섰습니다. 대검이 나서서 수원지검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소자 출정 기록, 음식 주문 결제 내역, 그다음에 CCTV 네. 그리고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동행했던 데리고 왔던 교도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원지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제 입장이 나왔거든요.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화영 피고인이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수원지검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입정문을 해서. 그러나 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대검이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것이고 이건 사실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수준이다. 네. 근데 어쨌든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다 교도관도 있고 검찰 수사관도 있고 검사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있었다면 그거는 진상은 밝혀질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문재인 부대변인. 예. 그 댓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제는 빨리 CCTV 공개해서 밝혀야 한다. 또 반면에 CCTV 30일밖에 저장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주장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요약을 짧게 해보면은 이제 검찰이라는 큰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 뭐 교도관도 어쨌든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그 경기도의 부지사를 지낸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검찰 공무원들이 그 몇몇의 사람이 보는 와중에 술을 주면서 조작을 이제 바꾸게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이 술을 줬다는 게 아니라 이 아니, 1313호실이라는 창고 같은 그 데에서 옥중 노트랑 여러 가지 그 저기 누구지? 그 취지가 있어요. 쌍방울 측에서 제공한 술 뭐 등 음식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제공될 때는 이제 그 교도관이나 이런 관련돼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비밀이 공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술을 줘도 누가 뭐 줄 거 아닙니까? 예, 뭐 음식을 줘도 줄 거 아닌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과정 중에서 검찰에 속한 공무원들, 뭐 교도관이 됐든 뭐 검찰 사무직이든 그 공무원들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그 사람이 사람들이 알겠죠. 여러 사람이 알겠죠. 이 술이 저 이화영 부지사한테 술이 갔네. 그리고 그걸 가족이나 자기 친구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이제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나름의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엄격한 그 절차를 거쳐서 채용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이 진술 뒤집으려고 술을 줬다. 근데 이거를 못 믿으니까 CCTV를 까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어떤 그 수준 낮은 지금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 얘기를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공무원들이 많지만 정말 이건 정말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우리 검찰 공무원들의 수준을 아주 낮게 보는 이런 황당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최후 진술에서 쌍방울 직원이 사왔다는 술 관련해서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박상웅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술을 사가지고 온 것인지 이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뭐 현금으로 샀을지 뭐 개인 뭐 카드로 샀을지 법인 카드로 샀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 박상웅이라는 사람을 거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는 무엇이고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이것도 조사하고 수사 대상이라고 제가 딱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요 이미 징역 15년이나 벌금 10억 구형 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은 이겼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력한 그 이제 핵심 용의자인 부지사는 이미 구형이 됐고 아주 핵심 관련자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서 마치 이런 것들이 뭐 부정이 있었던 마냥 조작이 있었던 마냥 이를 부풀려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수작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너무 이 뻔한 수순을 밟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CCTV를 까라고 해서 국민들이 마치 야 저거 CCTV를 못 가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저는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의문은 그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술자리가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예. 저도 그 이해는 안 가지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술 회유가 있었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그거로 인해서
과연 그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가 했겠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술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회유의 아니다.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이제 검토가 돼야겠죠. 예. 근데 보면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이 박상훈이라고 이 법정에서 그 말하자면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지금 구형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괘씸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본인한테 불리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CCTV를 공개하고 출정 기록을 공개했을 때 이게 재판부가 대검이 감찰에 착수해서 이 사실이 거짓이다. 그러면 이건 재판부를 우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요 형의 괘씸죄가 더해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왜 이걸 던졌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검의 수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회유를 통해서 성공을 했던 어쨌든 간에 회유를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검찰의 수사 자체가 오염됐다라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대검에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자 만에 하나 술이 반입됐다고 한들 진술 회유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검찰 강압 수사로 밀어붙이는 분위기 같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이게 팩트면 검찰 개혁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왜 총선 기간 때 아무 말 없었을까? 민주당에게는 호재였을 텐데 이런 의견이 있고요. 알코올 접대 검사 특검이 답이다. 이제 특검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술을 그래 줬다면요 교도관들이 징계만 먹는 게 아니고 구속될 수가 있어요. 예. 직무유기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교도관들이 한 번에 올 때 한 6-7명 와요. 근데 그걸 막고 그걸 못 막으면요 구속됩니다. 검사도 구속됩니다. 검사나 교도관들이 뭐 때문에 자기가 파면당하고 구속될 일을 할까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증거를 보면요 이 부분에 인정하는 게 쌍방울 김성태, 박용철 부회장, 그다음에 안부수 있잖아요. 이분도 다 인정해. 통화할 때 김성태, 이재명 통화할 때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안부수.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이화영 밑에 국장, 평화국장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했다. 이게 정은이 뭐 인적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판사는요 상식하고 경험치에 해서 인정합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500만 불, 300만 불 그 엄청난 일을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경험치에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시장할 때 벽돌 하나도 자기 결제 다 받는데 정지상한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은요, 또 우리 서용주 부대변인 잘못 알고 있는 게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형량 이 판사한테 기대를 안 해요. 어차피 자기는 사면으로 놓이는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면이지 어차피 형량이 한 7, 8년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하고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뭐 판사한테 밑보이고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 뭐 재판부가 바뀌었다 해서 그 기록을 안 봅니까? 판사들 어떻게 그렇게 수준 낮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재판이 3심제예요. 뭐 1심으로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화영이 왜 이런 진술을 했는가? 이화영이 왜 마음을 바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밝혔듯이 양심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었고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대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런 내용을 폭로한다라고 밝혔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사실들이 확인이 되면 검찰은 뭘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원지검에서는 결코 아니라고 한다면 수원지검보다 그 상부에 해당하는 대검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 대검의 조사 내용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논평에도 늦지 않는데 미리 이것을 뭐 정치 공작이니 뭐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80% 이상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송금 내역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 지금 대검이 수사 착수한 거는 어떤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이 무슨 진행되면서 송금 내역이 확인이 됐어요? 대북 송금에 대한 그 송금 내역이 확인이 대북 됐어요. 송금 내역이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이화영 부지사랑 네. 그 쌍방울 그 대표 간에 네. 쌍방울 대표가 네. 그 북한 측으로 송금된 내역이 이미 네. 확인이 됐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고 확인이 됐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구두 그럼 확인이 중원과 안 됐죠. 쌍방울 대표가 북한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이미 그 내용이 확인됐기 무슨 때문에 내용인데요? 아니요. 그 사이에 쌍방울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의 아니. 관계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송금 내역이 확인된 차원에서 이제 그
아니, 그게 이제 송금 내역이 중요한 사건의 거는 본질인 것인데. 대북 송금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줬다. 그걸 밝혀지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야죠. 그게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기소를 검토를 하고 아니 있는 사실로 거고요. 확인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니요. 그 송금 북한으로 돈이 간 것은 확인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북한- 검찰이 밝혀낸 것이죠. 아니요, 북한으로 간 송금 내역이 무슨 내용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아니, 김성태 대표가 네. 돈 보낸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김성태가 기자님. 무슨 내용으로 그 아니, 송금을 무슨 했는지. 내용인지는 뭐 한번 찾아보시고 돈이 간 거는 저희가 확인됐기 때문에 아니 그게 이화영 이재명 부지사에 대표의 대한 방북 대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지금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쪽 네.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화영 확인되지 대표가 않은 구형을 사실을 받은 거죠. 말씀하시면 안 거기까지 되죠. 예. 듣겠습니다. 어쨌든 공범 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술판을 벌였다 하는 부분은 그렇죠. 이제 진술 조작이 있었냐와 별개로 그 자체도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흥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돼. 대검찰청이 이렇게 느리게 해서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좀 밝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